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13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13일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미국 시장 마감한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네, 그냥 금요일이라도 좋습니다. 금요일이요. 예. 한 주 돈 많이 벌고 좀 뿌듯하게 마감돼야 될 금요일인 것 같은데, 예, 오늘 다시 화이팅, 예, 기원을 하고요. 마감한 미국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네, 흐름은 약간 불확실성이 좀 많아졌어요. 무슨 또 이제 이러한 얘기도 그렇고 뭔가 또 이제 관세도 보니까 지금 일단 뭐 다 통보한다. 예, 그러면서 거기 뭐 마음에 들든 싫든 예, 니네가 받아들여라. 이거 받아들이기 못하면은 7월 9일 그 넘어가서는 관세 싹 올라간다. 이러면서 약간 미국 주도화의 관세가 여기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약간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일단 단기평선 계속 지지하고 꾸역꾸역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아직도 이탈할 준비가 안 돼 있죠. 근데 고점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한 번 더 이때가 이탈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종가상으로 이탈 안 했어요. 그러면은 요 갭 나온 부분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정확하게 날짜를 볼까요? 그러면 5월 중반, 그러니까 즉 지금 한 달 넘게 동안 단기 평선 이탈 안 하고 그때 지수는 18,500 정도쯤 되니까 19,000한대 중반, 그러니까 약간 요 1,000포인트가 올라오면서 한 번도 단기 평선은 이탈하지 않은 채 올라왔다라는 쪽에서 시장은 그래도 자신감은 잃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산적한 이슈는 어떻게 이어갈지, 근데 뭐 항상 이슈가 있어야 그 긴장을 하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지금 분위기는 뭐 쉽게는 이탈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2만 선을 앞두고 있다. 나스닥은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구경 잘했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나머지 뭐 S&P 500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다 그냥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고 내용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어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온 게 매크로 지표 쪽에서는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째, 달러가 98대가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일, 102, 이 정도에서 한 98, 이 단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하락 압박이 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보니까 97.8, 98대를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달러 약세가 되고 있고 어제 보니까 유로화가 1.1 얼마대 가면서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가장 유로화 강세 이끌어지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 시장에서는 1350원까지 한 원화도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됐다. 원화 강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달러 약세 원화 강세는 비미국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은 이런 김에 좀 더 사주시는 쪽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거고 예전과 또 다르게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달러랑 거의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오히려 좀 달러 약세 때 좀 강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 좀 반대돼요. 한 또 2%대 하락하면서 10만 6천 달러. 이게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가세가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11만 달러 고정고점 돌파하기가 만만치는 않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 10년물 국채금리가 1.1% 4.36 이것도 한 지난번에 4.6 그리고 거기서 단기적입니다. 네, 4.4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좀 간을 보더니 지금 이제 4.4가 툭 이탈해서 금리도 이탈할 분위기. 그래서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단기적으로 신경 쓸 거는 금리를 낮추는데 신경 쓸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그러면 뭘 가지고 자꾸 좀 툭툭해서 자극을 할 것이다 라는 쪽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에 관계 또 이런 것들 가지고 조금 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긴다 그러면은 오히려 채권 같은 경우는 좀 매수세가 좀 높이는 뭐 이런 분위기 쪽으로 나와서 금리를 낮출 것 같은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인데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제 일단 그냥 제 추측이고요. 예, 그런 가능성 쪽에서 일단은 지금도 달러 약세, 금리 하락 이거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의 입장, 신흥국의 입장으로 본다. 이거는 좋은 상황들이죠.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달러가 약세 그리고 또 상품 가격 쪽입니다. 상품 가격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고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 탄력을 받는 모습들이고 65달러대 이상으로 가고 있다. 금 가격 당연히 강하죠. 3,400달러가 오랜만에 온스당 선물입니다. 예,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쪽들. 구리도 강한 모습들이죠. 예, 달러 약세에 따라서. 그래서 상품 가격이 또 들썩들썩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들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일단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미중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관계보다는 이란 쪽에 대한 리스크. 근데 이란은 또 뒷배경에 중국이 자리 잡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어제 그래도 그나마 시장 분위기 쪽에서는 오라클이 많이 도와줬죠. 오라클이 사상 최고가 찍었죠. 13%대 상승하게 되면서 실적과 함께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쪽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개별 기업 때문에 올라간 건 있지만 아직 시장은 특히 중소형주, 그러니까 약간 러셀 리처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이고 게다가 미국 증시의 분위기 쪽에서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예정된 회삼이 15일, 그러니까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이란 6차 협상이래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란이 이란하고 협상 실패가 들어간다. 이란은 과거부터 그랬지만 되게 강경해요. 예, 내오는 멘트나 뉘앙스도 언제까지 그 형제들이요 이런 거 표현 쓰면서 이슬람 쪽에 언제까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되게 아주 이제 그분 누구죠 대통령은 뭐 되게 핏대를 딱 올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경한 입장이다 라는 쪽에서 그런 거 보고 있다 보니까 괜히 불안한 모습들이죠.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어제도 그랬지만은 예, 이라크 주재 또 인력 철수하고 15일 날 가보자 이런 쪽이고요. 게다가 어제 또 중요한 변화들은 물가가 생각보다 안정된다라는 쪽에 베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거기서도 아까 보셨던 달러와 금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하락이었습니다. 0.2% 하락이었는데 이번에는 상승.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니야 싶지만 0.2% 상승보다는 낮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물가는 생각보다 꽤 안정돼 있다는 쪽들이고 네,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가 인상된 부분들을 기업이 다 흡수하고 있다. 게다가 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고 있죠. 어디 물가 올려봐라. 예, 그거는 너희들이 감수해라. 지금까지 한 십수년 동안 다 너희들은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득을 봤던 거 대비해서 이걸 바로 관세 올린다고 물가 정가시키게 되면 지켜보겠다. 이런 쪽으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흡수하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생각보다 이번에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잘한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약간 디플레이션 상태. 그래서 지금 제대로 경기가 살지 않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생각보다 좀 정체돼 있고 거기다 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다시 하락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이러면 이런 것들 자기네는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과잉 생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싸게 공급하는 거죠. 이거 자기네 국가에서도 중국도 충분히 이제 소비 진작책을 벌이는데 그것만큼의 수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급 과잉이 해외로 나오다 보니까 그 싼 가격들이 오히려 타국에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영향을 의무의 양으로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상황 쪽에서 관세를 더 때린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으로 못 가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쪽들이 더 싸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물가가 계속 하향세로 하향 안정화, 좋은 표현으로는 안정화, 네, 안 좋은 표현으로는 물가가 안 오르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된 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신호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대에 그나마 도움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뭐 중국 물품이 뭐 그런 거 있죠. 뭐 저 알리 테무 이런 데서 나오는 네, 뭐 손톱깎이 하나에 1,000원인데 쿠팡에서 시키면 8,000원, 9,000원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막 들어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품 품질이나 뭐 무슨 환경안전검사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그 정도로 물건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나오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PC 가격도 생각보다 더 낮은 게 아니냐. 지금 클리블랜드 여는 나우캐스팅을 통해서 보게 되면
5월 PC 가격 지수가 0.09, 오르는 게 없네요. 0.14.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물가에 대한 안정의 자신감이 확 붙을 거고, 이런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연준은 살짝 자극을 받겠는데, 하지만 네, 이거 한번 우리 금리 인하를 해볼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트럼프 선생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가 않죠. 지금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부과 25% 관세를, 자동차입니다, 추가 인상할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현대기아 쪽에서는 또 타격을 받겠네요. 당연히 수출이 미국 쪽에서 주도를 하던 쪽들이 이것도 추가 타격을 받는다. 어려워요. 근데 이거 빨리 이제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거 납출 분위기를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그래도 미국의 수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미국 내 공장 설립 가능성을 높인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하도 얘기 많이 드려가지고 해봐야 관세 맞을까 아니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세울까, 그 높은 비용을 다 감수하고 이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제대로 된 자동차 회사들, 특히 그럼 대표적인 유럽 회사들 같은 경우, 뭐 폭스바겐, 벤츠 이런 회사들이 그럼 이게 싫으니까 미국에 공장 지으러 가야지 할까요? 아직 계획 발표가 전혀 없는 거 보다 보니까 부담이 있는 거죠. 차라리 관세 물어 라고 버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래도 안 와? 오케이, 그럼 더 올려 라고 하게 되면 울게 겨자 먹기로 이제 짐 싸서 미국으로 가겠다 그런 쪽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간 쪽들을 더 챙겨주느냐? 아니거든요. 이것도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계획 다 세우고 취임한 지 하루가 이틀 만에 또 현대차 라인업 정의선 회장 딱 세워놓고 브라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럼 뭐합니까? 바로 관세 또 때려버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뒤통수 맞았는데 형, 그러면은 조용히 있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여전히 높이고 있고, 또 두 번째가 요게 중요합니다. 일단 주요 무역 상대국 한 15개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율을 규정한 통지문 이제 바뀌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협상 잘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잘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빼고는 뭐 EU나 그 다음에 인도나 아니면 또 일본이나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조만간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협상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죠. 오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니네 어차피 관세도 처음에 올릴 때가 그런 쪽으로 나갔고, 니네 이거 뭐 우리가 원하는 걸 잘 안 들어주네. 당연히 갈등의 골이 좀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안 되겠다, 통지문을 보낼 테니까 이거 딱 봐서 7월 9일까지 너희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예전 수준으로 다시 유예 없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관세 유예 없다, 이거 다시 감안해라,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요 15개 국가는 이제 이런 거 받아들이냐 마냐, 선택지는 yes or no밖에 없네요. 지금요.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 협의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금 13일입니다. 딱 절반 남았습니다. 한 2주 만에 요거를 다 정리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좋은 만큼 딱 되겠느냐. 요게 좀 불안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이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은 요 관련해서 7월 9일 전까지 개인적으로는 저도 에클래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20일 넘어가게 되면서 특별히 별 변화가 없는데, 좀 그렇다는데 시장은 먼저 축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현금 늘려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는 관점으로 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20일 이후부터는 약간 좀 관망하면서, 특히 또 최근에 종목들과 섹터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감안하고 줄일 거 좀 줄이고 좀 현금을 살짝 늘려서 더 가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추후에 이어지는 또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은 또 하나 보다 보니까 그거 한번 볼까요? 또 오라클 급등의 힘, 이걸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테슬라는 또 일단은 2%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자동차 쪽이 오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었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지능형 기계, 이런 표현까지 쓰네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까지 나왔을 때 과연 여기서
주도는 누구냐? 뭐 물론 자율주행하는 회사도 있고 로봇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 다 뒤에서 백업하는 AI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강조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또 그래 보이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AMD는 좀 약했고 마이크론이 이게 좀 또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쁨 받기 위해 그리고 또 밸류체인을 내재화 그러니까 미국화하는 모습으로 갖추기 위해서 미국 내 칩 생산 확대를 위해서 2천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 돈이 네, 물론 돈 벌면서 하겠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미국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자신감이 3위지만 1위가 못하는 쪽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하는 거를 마이크론이 해내고 있어요. 그걸 위한 걸 우리가 해냅니다. 라고 얘기를 잠깐 좀 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가 완전히 마이크론을 밀어주기로 작정을 한 느낌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어차피 SK하이닉스 2위 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이제 그대로 주된 업체를 끌고 갔는데 삼성이 잘 안 돼요. 뭔가 자꾸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또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고요. 자기네가 좀 원하는 바들을 끌고 와줘서 좀 테스트가 통과해서 하이닉스를 견제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입장적으로는 낮은 가격에 HBM을 공급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뭔가 모르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콜 테스트 안 된다 그래서 뭐 연말이냐 뭐 내년까지 또 HBM3 블라블라블라 그런데 삼성한테 지금 아무리 싸고 좋다라고 하는데 무슨 밸류를 좀 부과를 시키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1위 업체인데 못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여전한 굴욕, 그런 쪽에서 그나마 찾는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파운드리 이런 내용들이 성과를 내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 패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모습들 어제 보니까 소캠 얘기도 잠깐 드렸죠. 소캠 얘기 드리고 HBM4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자꾸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에 대한 경쟁자 쪽으로 3위 쪽, 그러니까 2, 3위 쪽들을 더 끌어서 뭔가 변화를 맞춰가려고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의 현실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조금 씁쓸하고 그렇지만 마이크론이 많이 크겠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또 실적 예상치도 시티그룹에서 나온 거 보게 되면 내년까지도 올해 80% 매출 성장, 내년도 분기죠, 80% 성장, 50% 성장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을 재평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물론 밸류는 비싸죠. 셋 중에서 가장 비싸죠. 1등이 제일 싸고 2등은 그냥 그런 정도, 3등이 가장 높은 정도인데 그래도 미국 회사고 미국에 투자한다 이런 내용들이 일단 그렇게 눈에 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 보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일단 애플은 탈락, 애플은 지금 아마 제대로 반응이 못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둘 다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시총 1, 2위가 둘이 다 딱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두 주자가 그냥 끌고 가고 있다. 애플은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나머지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고요. 양적 컴퓨터 좀 잭슨왕 선생님의 발언으로 바뀌나 싶었더니 그냥 약합니다. 재미가 좀 없는 모습이고 우주 개발도 약했고 그리고 또 드론 비행 업체도 또 약했고 조비항공은 뭐 8% 빠졌네요. 워낙 주가가 뭐 이제 동전주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히토류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이번에 미중 간의 합의를 볼 때 중국 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였고 거기다가 또 이러다 보니까 이 히토리가 왜 중요한지 알겠다. 그리고 지금 점점 어떤 자동차 업체도 그렇고 전기차 업체들도 그렇고 전자 업체들도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한기가 재고가 물론 그동안에 조금 이상해서 싸놓은 게 있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데 재고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어제 보니까 히토류 광산을 개발한다는 두 번째인가요? 미국 내에서 히토류 광산 두 번째 개발 이런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는 이제 중국이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급해. 미국도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거기 나오는 환경 오염부터 지금 개발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최소 만약에 지금 양산까지 나왔을 때 한 2년 밸류체인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2년 정도까지 최소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중국 쪽을 얼르고 달래서 일단 받을 수가 있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계약 맺은 것도 일단 6개월 한정이긴 합니다. 눈에 하는 거 봐서 서로 이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최대한 끌어내고 자국 내 히토리 공급망을 좀 키우고, 그러면 반대로 중국은 얻을 게 없네요. 그러니까 무기를 쓸 게 없네요. 반대로는요. 예. 일단 써야 될 무기를 이번에 딱 쓴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미국은 이제 그러면 우리 요즘 걱정했던 히토리 공급망을 갖춰놨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러면 중국한테 그래 하지마 됐어 안해 더럽고 치사해서 안해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려면 중국은 과연 이제 어떤 카드를 갖고 나올까, 여기에 좀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제약 쪽은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힘이 나겠죠. 그래서 머크,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좀 강했습니다. 바이오 쪽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보여지네요. 그런 쪽에서 또 추락 소식이 있었네요. 에어인디아 쪽에서 보잉이, 그러다 보니까 4%대 하락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 분위기 좀 테마로 움직이는 분위기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는 분위기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또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LA 사태로 만약에 또 가게나 좀 여기서 소유 사태가 좀 더 커진다 그러면 여기 비용들이 발생할 텐데,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만약에 보험 들은 업체 쪽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미국의 보험업체들은 좀 손해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자,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됐고, 한국 증시는 일단 야간 선물까지 기조를 본다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지금 0.29% 상승. 그러니까 종가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오늘 분위기는 일단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두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어제 간략하게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대한 제 짧은 소견으로는 하고 표현을 드렸던 게, 일단 어제 갭하락, 어제 시가는 그래도 2,909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갭하락은 안 나왔죠. 당연히 안 나오고, 일단 틀렸습니다. 틀렸고, 저는 이제 갭하락 나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동시효과 부분에 이렇게 쫙 이런 걸 생각했는데 어제 반대였죠. 안 나오고 좀 쭉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다가 2시 반때 이렇게 쫙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동시효과 때 외국인들이 물밀듯이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그 프로그램 매도 나온 거를 어제 같은 경우 그랬어요. 프로그램 매도를 이게 약간 좀 나오게 되면 그걸 다 받아가야지라고 하면서 그걸 외국인들이 동시효과에 매수가 확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추세는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어졌네요.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동시효과 전에 1,500억에서 외국인들이 동시효과 때 4,600억인가 4,600억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합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5천, 6천억 정도 이상을 매수가 들어온 거죠. 어제 같은 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 기조 이장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런 게 이제 원래 선물옵션 당시 만기일 D+1 당일날 말고 다음 날이 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될까?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동시효과 때 종목들 쫙 끌어올린 종목들이 좀 몇몇 종목들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몇 개 능력이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제 또 막 그런 거 있죠. 어떤 종목들은 외국인들 매수세나 기관 매도, 외국인들 매수, 어떤 거는 외국 매수, 기관 매수, 외국 매도, 기관 매수, 그런 식으로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좀 변화가 좀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변경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간 내용 가지고 이거 오늘 어제 기관이 샀으니까 오늘 오를 거야,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구조적으로 그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D+1인데 혹시나 시장에 출렁임이 나오냐, 맨날 의심했었어요. 저희가 올라올 때마다 많이 올랐는데 의심을 타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 이게 지금 시작이죠. 그러니까 의심은 하되 너무 그렇게 좀 불안해서 의심의 결론을 잘못하다가는 의심 진짜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액션이 들어가요. 뭘로 들어가냐면 인버스 같은 경우, 그런 거는 그냥 나중에 고점 신호 충분히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인버스를 미리 들어갔다가 역주세에서 고생하게 되면 그거 이 정도면,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조만간 조정 나올 거야, 너도 사고 나도 사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눈치 보다가 두 가지 케이스죠. 손절하느냐, 아니면 위에 있는 거 같이 따라가서 사느냐, 또 추가로 또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 타느냐, 두 가지인데, 이건 나중에 파워 수급 때 한번 언급을 좀 드릴게요. 이 역방향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했을 때 이런 케이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흐름들 또 이제 추세는 이상 없다라는 쪽들인데, 오늘도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건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단기 평선 여기 또 지지가 되면서 미국처럼 잘 이어갈 수 있겠느냐? 오늘 6월 13일 기준으로 2,900이네요. 예. 2,900이 드디어 지지권, 단기 지지권이 딱 돼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이제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단기 평선에 대한 테스트가 나오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런 변화가 딱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2,900이 중심으로 오늘 종가가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또 시장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괴리도 조금 좀 벌어져 있는, 뭐 괴리 지금 다 벌어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거래도 좀 생겼고, 그래서 아마 장 초반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세로 시작을 했다가 어제 나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출렁이 기분이 나겠죠. 그것도 다시 발현해서 다시 위쪽으로 가서 여전히 이상이 없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도 핵심은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외국인들 현물, 이게 역시나 계속 중요하겠다. 지금 같은 추세 강세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 없이 올라간다. 이거는 이 기반이 돼서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계속 수급에선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가 단기 조정권 다 마치고 또 강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또 기관 현물 매수까지 같이 들어올 거예요. 둘 다가 견인하면서 양매수가 쫙 들어오기 시작해야 시장이 센 거겠죠. 그렇게 되는 측면 쪽에서 그러면 작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 작년 5월 9개월 동안 외국인들 한 39조 정도 팔아놨는 상황 쪽에서 4월달까지도 그랬어요. 4월달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나왔던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쭉 들어왔을 때 지금 지수가 2,900선인데 여기서 외국인들 지분은 최저로 떨어져 있어요. 외국인들 비율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안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자극해서 이제 다시 한국 너무 많이 줄여놨네?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어? 안 되겠어. 그래도 라고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라도 악셀을 밟아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3,000선부터 넘어가는 건 좀 조금 양호하게 가겠죠. 의외로 많이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만 볼게요. 39조 팔아놨는데 그럼 여기서 지수는 2,900입니다. 3,000선 근처죠. 그럼 여기서 한 40조 중에서 한 20조만 산다. 이 중에서. 그러면 산다가 아니라 사주는 거죠. 저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그동안 작년에 얼마나 고생했고 거기서 올라온 거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을 때 한 20조만, 절반만 사서 최저 비율 쪽에서 넘어가기 시작한다. 2,300 근처에서 20조를 산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사준다라고 했을 때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것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좀 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것도 몇 가지 또 체크해야 되겠죠. G7 정상회의가 주말과 함께 캐나다에서 열립니다. 15일에서 17일까지. 근데 그때 한국이 초청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G7에 의외로 한국이 들어갔다, 이거 봐라. 좀 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아마 본격은 아니지만 짧게라도 열릴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 동맹이다. 그렇게 되면 쉽게 우리를 무시 못 하겠죠? 그런 쪽에서, 요런 섹터, 그러니까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관세를 매기겠는데,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조선, 알래스카 LNG 자동차 철가 교육에 상대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약간 기대 아니면 불안 둘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조선 LNG 이런 쪽들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쪽들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건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대북주, 그것도 혹시나 이거 짧은 이야기 때문에 북한 이야기가 필수로 오갈까? 이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견이 교환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도 지금 지난 정부와 반대로 우리 좀 좋게 생각해. 그러면 나도 그런데, 예. 우리 어떻게 그러면 북한한테 같이 좀 강하게 얘기 좀 해볼까? 오케이, 콜!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럼 막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북한은, 그러니까 기대감은 계속 가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계속 미국과 한국이 모두 다 북한에 대해서 좀 구애를 하는 느낌, 야, 대화 좀 하자. 그동안에 좀, 너무 대화 없었잖아. 라고 하게 되면, 북한이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기다렸는데 왜 이제 연락했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반가워서 손을 맞을 것이냐 라고 보기에는 북한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러시아랑 완전히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중국하고는 좀 삐져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약간 뭔가 좀 삐끗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랑 딱 붙어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들이 보기에는 북한이 그러면 말동무도 있고 얘기할 상대가 즉 약간 그들이 생각하는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이쪽이 딱 붙어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쪽에서 손 내민다고 그래 좋았어 라고 손을 딱 내밀겠느냐, 아직은 모르는 문제죠. 아직은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쪽에서 대북 쪽들이 좀 더
트렌드가 움직여서 이런 상황 쪽에서 추가로 더 다음 주 월요일이나 뭐 다음 주 초까지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변화가 없게 되면은 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테마 정도는 본다. 대부분 정도는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가장 센 게 아난티 같아요. 제가 매매 그냥 어제 그런 뉴스 나와가지고 따라 들어갔다가 그냥 오늘 봐서 대충 나왔을 때 어제였었죠. 나왔을 때 흐름 보게 되면 그게 제일 그런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이제 요거죠. 이스라엘과 이란 쪽까지도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딱 같이 손을 잡는 모습들이죠. 이스라엘은 뭐 이슬람 쪽 친다 그러면 나도 가 바로 같이 가 하면서 바로 군장 쌓는 이런 모습들이죠. 아주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랜만에 신난 모습들이네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런 쪽에서 일단은 지금 우라늄 농척 여부 가지고 계속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6차 핵협상에서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미국도 그랬어요. 약간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충돌을 배제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럴 때 보면 네가 총대 매라 기다렸었지 하고 이스라엘한테 딱 매고 또 막 지원해주고 이런 쪽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긴장은 이번 또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G7 정상회담 이스라엘 이란 이런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래요. 예, 그런 쪽들이고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흥구석유 출동, 예, 흥하해운 출동, 투흥, 예, 이런 쪽들 가스 뭐 아시잖아요. 그 작은 회사들 금 관련주, 중소형 방산, 퍼스텍 뭐 이런 것들 물류 쪽들 다 이런 것들이 한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움직인다 그러면 또 들썩들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테마주죠. 이런 거 오늘 좀 움직이나라는 정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또 텐센트가 SM 지분 가져가더니 이제는 또 넥슨까지 인수를 검토합니다. 150억 달러 규모. 그 지난번 김정주 회장 고인이 되셨죠. 창업자 쪽에 여기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나왔던 이거 우리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 쪽에 지분 관련된 쪽들을 인수를 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지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파는데 그거 내가 정할게 돈 주면 이쪽들은 그거 팔아다가 지금 상속세 내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상속세 비쌌다가 결국 알짜 회사가 그러면 중국으로 넘어간다. 결국 이런 구조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속세 관련된 쪽에 대해서 뭔가 손을 봐야 될 이제 명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넥슨을 이렇게 되면 오늘 또 넥슨은 당연히 주가가 반응을 할 거고요. 강하게 나올 거고 이걸 통해서 게임주 요즘에 게임주들이 눈길이 좀 가긴 가요. 예, 가면서 코인과 연결된 게임주들이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예, 일단 이것도 게임주 전반적으로 아니면 넥슨까지 영향을 끼칠지 오늘 이것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언제 여기까지 됐네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일단은 지금 예, 오늘은 일단 장 초반에 출렁임 나온다고 하더라도 2900선 요거 장 중심으로 잘 지키는지 보시면서 여전히 추세가 이상이 없는지 여러분들 현물과 함께 잘 체크를 해야겠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 하방 이런 얘기 저는 드린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순응하려고요. 강한 추세, 그냥 강하게. 그리고 뭐, 아까 변곡점에서 어떤 시장이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면 그때는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종목 매매할 거 찾고, 끌고 가고, 그냥 풀악셀 느낌 같이, 이제 천국행 열차에 동참하라 그러면서 지금 동참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네, 여기까지 해서 예,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도 아시죠? 파워수급, 예, 파워수급과 함께 같이 봐주시게 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만한 뉴스는 아니고 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좋아요는 눌러주셔야 제가 힘이 난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주말 잘 쉬시고 파워수급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